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조사 절차에 대한 두 번째 시간, 적과전 종합위험 2에서 적과 후 착과수 조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의 모든 조사에서 이루어지는 절차. 어떤 조사에서라도 먼저 대상 농지가 있겠죠. 그 다음 시기, 조사하는 시기, 그 다음 조사 방법에 대해서 보상하는 제에 해당이 되는지의 여부, 그 여부를 조사하고요. 그 다음으로 대부분의 조사에서 표본 조사가 이루어지는데 표본 조사에서 조사 대상 주수를 또는 밭작물은 조사 대상 면적을 산정을 하고 그 다음 표본 주수 또는 표본 면적을 산정을 하고 다음으로 표본 주 또는 표본 면적을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난 후 모든 조사에서의 본 조사가 있겠죠. 적과 후 착과수 조사 같은 경우에는 적과 후 착과수 조사, 수확량 조사인 경우에는 수확량 조사 등등.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조사에서 공통적으로 이루어지는 미보상 비율 조사. 기본 패턴을 일단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만 경작불능 조사에서는 대상 농지, 조사 시기, 조사 방법에 대해서 경작불능 조사에서는 보험 기간을 확인을 하고 보상하는 제 여부를 확인하고 난 후 실제 경작 면적, 실제 결과 주수를 조사를 하고 그 다음 피해율을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난 후 계약자가 경작불능보험금을 신청을 했는지의 여부를 확인을 하고 신청을 했으면 경작불능보험금이 지급이 되겠지만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종합위험 관련 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 다음 전수조사 이외에 대부분 표본조사를 시행하는데 표본조사에서는 과수에서는 조사 대상 주수, 논밭작물에서는 조사 대상 면적 개념으로 진행이 되고요. 조사 대상 주수는 실제 결과 주수에서 고사주수, 수확불능주수, 기수학주수, 미보상주수를 뺀 값이 조사 대상 주수고요. 조사 대상 면적 역시 실제 경작 면적에서 고사 면적, 타작물 및 미보상 면적, 기수학 면적, 그런 면적들을 제외한 것이 조사 대상 면적이 되겠습니다. 이 실제 결과 주수나 미보상 주수, 고사 주수를 구하는 문제가 작년 제6회 시험에서 출제가 됐었죠. 각 주수에 대한 정의를 분명하게 확인하시고 공부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적과전 종합위험2에서 적과 후 착과수 조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사 대상 과수원은 보험 가입을 한 모든 과수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조사 시기는 통상적인 적과 및 자연 낙과, 떫은 감의 경우에는 1차 생리적 낙과 종료 시점에 조사를 하게 되어 있고요. 다음 조사 절차는 앞에서 보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지시방 보조 산정 별미에서 조사 대상 주수, 품종별, 수령별, 재배 방식별 조사 대상 주수를 산정을 하고요. 앞에서 보셨듯이 조사 대상 주수는 실제 결과 주수에서 고사 주수, 수확불능 주수, 미보상 주수를 뺀 주수가 조사 대상 주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표본 주수 수를 산정을 하고 표본주를 선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정된 표본주에는 리본을 부착하고요. 그리고 난 후 본조사, 착과수 조사를 시행을 합니다. 착과수 조사는 표본주의 착과수를 조사해서 그 착과수를 리본에 기재하고 조사 대상 주수 전체를 반영을 해서 그 과수원의 적과 후 착과수를 산출을 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미보상 비율을 확인을 하고요. 적과 후 착과수 조사의 목적은 먼저 적과 종료 전 재해가 있었을 때 착과 감수량을 산정을 하고 두 번째는 적과 종료 이후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고가 발생할 때 감수량의 기준이 되는 기준 착과량을 산정을 합니다. 먼저 착과 감소량을 산정하는 방법. 보상하는 재해로 인정되는 감수량이 있는 경우에는 착과 감소량은 평년 착과량 빼기 적과 후 착과량 그 수량과 최대 인정 감수량을 반영하는 경우에는 최대 인정 감수량과 두 개를 비교해서 작은 값으로 산정을 합니다. 최대 인정 감수량을 반영하지 않는 경우에는
평년 착과량에서 적과 후 착과량을 뺀 수량이 그대로 되겠죠. 최대 인정 감수량은 평년 착과량에서 최대 인정 피해율을 곱해서 최대 인정 감수량을 산출을 하고요. 최대 인정 피해율은 특정 5종 가입한 경우에는 낙엽 인정 피해율, 유가 타박률, 나무 피해율 3개의 피해율 중에서 큰 값으로 적용을 해서 최대 인정 감수량을 산정하고, 조수의 화재로 인해서 일부에 국한된 피해만 있는 경우 나무 피해율을 최대 인정 피해율로 해서 반영을 합니다. 자, 위에서 봤던 낙엽 피해 인정률, 유가 타박률, 나무 피해율은 피해 사실 확인 조사 시 조사가 되고 있는데, 먼저 낙엽 피해 인정률은 표본 주수를 산정을 하고 표본주를 선정을 해서 리본을 부착하고, 그 다음 표본주별로 동서남북 4개의 결과지에서 낙엽수와 착엽수를 조사를 해서 낙엽률을 이 산식에 반영을 해서 낙엽 피해 인정률을 산정을 합니다. 낙엽률이 그대로 낙엽 피해 인정률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경과일수는 6월 1일부터 사고 발생일까지. 대상되는 경우에는 5종 한정의 단감과 떫은 감이 해당이 되고요. 유가 타박률은 사과배, 단감, 떫은 감 모두 해당이 되죠. 표본주별로 동서남북 4가지에서 가지별로 꽃눈 5개 이상을 조사를 해서 유가 타박률을 구하게 되어 있고요. 나무 피해율은 고사나무, 수확불능 주수, 침수 인정 주수, 이 주수를 실제 결과 주수로 나누어서 나무 피해율을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침수 인정 주수 산정하는 방법은 피해 사실 확인 조사에서 알아봤고요. 그 다음 인정 감수량이 없을 때 착과 감수량은 0입니다. 재해는 있었으나 인정되는 감수량이 없는 경우 또는 재해가 없었는 경우에 착과 감수량은 0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착과 감소량을 산정을 하게 되면 기준 수확량을 구해야 되는데, 기준 착과수, 이 착과수는 개수 개념이고 수확량은 그 개수에서 가입 과중을 반영한 무게 개념입니다. 자, 기준 착과수는 적과 후 착과수에서 착과 감소수가 되겠습니다. 인정되는 감수량이 없을 때는 적과 후 착과수가 그대로 되겠죠. 기준 착과수. 기준 수확량은 그 기준 착과수에서 가입 과중을 곱한 무게. 이 가입 과중은 품종과는 무관하게 동일하게 적용을 한다. 그 다음 미보상 감수량은 착과 감소량에서 미보상 비율을 곱하고 미보상 주수에서 주당 평년 착과량을 곱해서 미보상 감수량을 산정을 합니다. 자기부담금은 기준 수확량 곱하기 자기부담 비율. 자, 이렇게 착과 감소량을 구하고 기준 수확량을 구한 상태에서 착과 감소 보험금을 산정을 하게 되어 있죠. 착과 감소 보험금은 착과 감소량에서 미보상 감수량을 빼고 또 자기부담 감수량을 빼서 가입 가격을 곱하고 해당되는 보상 비율을 곱해서 착과 감소 보험금을 산출을 합니다. 이때 지급보험금 한도는 가입 금액에서 자기부담금을 뺀 금액이 지급보험금의 최대 한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무사고 시 적과 후 착과수가 평년 착과수보다 적을 때 이 평년 착과수는 적과 후 종합위험2에서는 가입 수량이 됩니다. 적과 후 착과수가 가입량보다 적을 때 사고는 없었지만 적을 때는 가입 금액을 감액을 하고 보험료를 환급을 해주게 되어 있고요. 가입 수확량이 기준 수확량이 80%보다 적을 때 평년 착과수로 가입을 하게 되어 있는데, 고의로 기준 수확량이 80%보다 적게 가입한 경우에는 여기에서 산정한 보험금, 이 보험금에서 다시 계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산출보험금, 이 산출보험금에서 가입 수확량을 기준 수확량이 80%로 나눈 비율을 이 산출보험금에서 적용을 해서 최종 보험금을 산정을 해서 지급을 한다. 이 적과전 종합위험2에서 착과 감소 보험금과 과실손해보험금을 구하는 문제는 거의 매년 나오고 있다시피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가셔야 됩니다. 우선 이 문제가 나온다고 하면
적과 종료 이전 종합위험이냐 아니면 5종 한정보장 특약에 가입한 상품이냐 체크하셔야 되고요. 만약 5종 한정보장 특약에 가입을 했다고 하면 최대 인정 피해율을 반영을 합니다. 그 다음 5종 한정 특약이 아니고 종합위험일 때는 다시 자연재해냐 아니면 조수의 화재인 경우냐를 따져서 조수의 화재의 일부 피해인 경우에는 역시 최대 인정 피해율을 반영을 하고요. 조수의 화재 일부 피해가 아닌 경우에는 평년 착과수에서 적과 후 착과수를 뺀 수량으로 착과 감수량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연재해일 때는 착과 감소량을 산정을 할 때 반영할 부분은 없고 다만 적과 종료 이후 누적 감수량에 반영할 착과 손해를 산정합니다. 적과 종료 이후 사고 유무와 상관없이 적과 종료 이전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적과 종료 이후에 착과 손해를 산정을 하고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혹시 적과 종료 이후 보상하는 재해가 없으면 보험금 지급하는 경우가 없다라고 하면 틀린 것입니다. 적과 종료 이전에 자연재해 사고가 있었다면 적과 종료 이후 착과율에 따른 착과 손해로 보험금이 지급이 됩니다. 이것은 사과, 배, 단감, 떫은감 모두가 포함이 되고요. 따라서 이 문제는 이 순서대로 종합위험인지 5종 한정인지 또 조수의 화재 일부 피해인지를 파악을 해서 5종 한정과 조수의 화재 일부 피해인 경우에는 최대 인정 피해율을 반영을 하고 조수의 화재만 발생했는데 전체 피해인 경우에는 반영하는 것이 아니고요. 조수의 화재 일부 피해가 있었다 하더라도 자연재해와 같이 있었다면 최대 인정 피해율을 반영하지 않고 그대로 평년 착과량에서 적과 후 착과량을 뺀 수치가 착과 감소량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조수의 화재 전체 피해가 아닌 경우에는 최대 인정 피해율을 반영을 한다든가 아니면 착과율에 따른 착과 손해를 산정한다든가 하나라도 반영을 하기 때문에 이 루틴을 따라서 체크를 하시면서 무엇을 반영할 건지를 빨리 캐치하셔서 문제풀이를 하시는 게 훨씬 유리하실 것입니다. 자, 관련되는 문제, 작년 제6회 시험에서 착과 감소 보험금을 산정하는 문제가 나왔었죠. 조수해로 인해서 피해 규모가 일부 피해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만약에 냉해가 없었다면 최대 인정 감수량을 반영한 착과 감수량을 산정을 하는 것이 맞고요.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 냉해도 같이 있었기 때문에 최대 인정 감수량을 반영하지 않고 평년 착과수에서 적과 후 착과수를 뺀 수량이 착과 감소량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에서는 여기에서 피해 규모 일부이기 때문에 최대 인정 감수량을 반영한 경우에는 오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5회 시험에서 20번 문제로 착과 감소 보험금, 과실손해보험금, 나무손해보험금을 적과전 종합위험2 단감에서 5종 한정보장으로 가입한 상품의 보험금을 산정하는 문제가 나왔고요. 이 적과전 종합위험2 착과감소보험금, 과실손해보험금, 나무손해보험금을 산정하는 문제는 반복하셔서 실수 없이 빠른 시간 내에 산출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착과감소보험금과 과실손해보험금, 나무손해보험금 모두를 구하는 적과후 종합위험2 상품에서의 문제는 시간이 상당하게 소요가 됩니다. 따라서 평상시 많은 문제를 풀어보셔야 되고 소요되는 시간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각자 체크하셔서 실전에서 먼저 풀 것인지 아니면 후순위로 미룰 것인지 그것까지 결정하셔서 실전에 임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몇 가지 기출문제를 보셨는데 기출문제와 풀이와 답안은 제 카페에 게재되어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모든 조사의 기본이 되는 이 패턴 적과전 종합위험2에서 적과 후 착과수 조사에 대한 내용, 그 조사 절차, 또 그 조사를 통해서 착과 감소량을 산정하는 것, 마지막으로 착과 감소 보험금을 산정하는 것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